주말에 명화. 역시 주말에는 명화를 만나야 합니다. 네, 이건열 아나운서가 지난주에 휴가라 그런지 지난주 저희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한번 궁금해라. 어떤 거였을까? 자, 또 그림과 가까워져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과 우리 사이에 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다리 전문가, 소통 전문가, 그림에 끌리다의 저자 이윤서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리 전문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해라. 어떤 큰 탑의 역할을 하지 말고 좋은 말씀이시다. 다리가 되어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늘 제가 그 학다리로 주법으로 늘 네. 달리시잖아요. 대꼬챙이로. 아니, 사실 그림하면은 굉장히 멀어질 수도 있는 사이인데 우리 또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림 뭐 그렇게 멀지 않구나. 뭐 이중섭 화가가 나랑 친구 같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많으실 것 같은데. 요새 어딜 가요? 그림 있으면은 그 그림을 꼭 이렇게 맞아요. 팔짱 끼고 이거 한번 내가 본 쳐다봐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오늘 그림 너무 아름답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작가님. 네, 마리 앙뚜아네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 여왕의 궁정 화가였던 와. 비제르 브랭. 오늘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브랭이라고 치시면 돼요. 브랭. 네, 브랭의 오늘 자화상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레 할 때 레 쓰시고 이응하셔야 돼요. 비제르 브랭의 네. 자화상.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설마 화가의 자화상이에요? 맞습니다. 자기 얼굴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화상은 옆모습이라든지 네, 정면을 안 보잖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사진처럼 그러니까 그려진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지금 이렇게 그려준다면 너무 좋죠. 저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제 자화상을. 이건 그 요즘으로 치면은 어플을 사용한 사진이에요. 실물이 맞아요. 이렇지 않은 거지. 실물도 진짜 이런 미모를 갖추고 있을지 누가. 브랭 이렇습니까 실물?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와. 잘 그린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자신이나 후손까지도 속아 넘길 만한 그런 그림이죠. 소가 넘긴다. 네. 그 정도의. 그렇죠. 이러한 그림들이 사실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불행이 그렸던 대부분의 초상화가 여성이에요. 아니 그리고 옷도 지금 시대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네. 너무 이쁘고 레이스에다가 모자도 너무 이쁘고 진짜 그쵸. 정말 사랑스러운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 화려하고 우아하고 여성적이고 이러한 시대가 로코코 미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혁명 세력에 의해서 사회 뭐 정치적 변동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네. 이걸 우아하다, 아름답다, 여성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아하. 그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타락했다, 퇴폐적이다. 너무 귀족의 어떤 위주의 어떤 예술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때 로코코 미술 시대의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 자화상이 탄생하기까지 이제 성장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화가셨어요. 네, 어머니는 미용사였고, 근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사실 남다른 어떤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얘는 예사롭지 않네. 좀 가르쳐야겠다. 화가 수업을 시켜요. 근데 이때는 뭐 18세기 이때는 여성을 뭐 그림을 가르쳐서 화가를 만들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던 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가 수업을 시켰고 어머니 또한 아버지 열정에 이어서 뭐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림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했어요. 네. 이 자화상의 이 주인공의 헤어스타일들을 어머니가 해주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뻐요. 예. 네. 그래서 15살 때부터 이제 전문 초상 와. 그 화가로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일찍 데뷔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세요. 근데 그 재혼한 이제 새아버지가 그녀가 이제 15살 때부터 이제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을 아버지가 다 차지해버리는 아하. 거예요. 집안이 이제 불화가 이제 생깁니다. 아유. 그런데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막 되게 엄청 잘 살았고 막 부유한 환경에서 그림을 배웠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게 아니고 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탈리아 화가 거장들의 그림들을 소장하는 또 화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이 네. 관심을 가지니까 딸에게. 네,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환심을 산 거죠. 그게 이제 남편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그 도박벽이 심하고 여성 편력이 엄청났던 사람이었던 그래서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남자를 극애라 하고 표현하셨네요. 아, 그랬나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그 화가의 일생이 드라마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우울한 초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 남편 때문에 또 이런 사교적인 그 성격에 의해서 파리 사교계 입문
입문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을 확보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도 좀 좋았어요. 재능도 음. 있었고 사교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통해가지고 파리 사교계에 입문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남편이 그 돈으로 또 컬렉션을 모으고 저택을 구입했는데 전부 다 소유를 이제 남편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아하. 해버린 거예요. 와. 그런 이유 때문에 보이는 거와는 달리 좀 암울한 어떤 결혼 생활과 상처가 되게 깊었던 거예요. 진짜 자화상만 보면 상처 하나 안 받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 것 정말 같은데. 곱게 자란.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 그림이 이상화시킨 거예요. 마냥 행복해 보이는 이미지로 이상화시켜서 왜곡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방어기 된 되고 거죠. 싶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회적인 어떤 모습, 직업 여성으로 본다면 이 시대에 거의 성공한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로서 생활, 또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입술을 약간 벌리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더 소녀답고 약간 더 순수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작가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약간 슬퍼져요. 그죠. 보고 나니까 그죠.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맞아요. 근데 참 이 여성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후원자가 있었어요. 아. 그 여인이 이제 동갑내기였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네, 동갑이었어요. 네, 동갑이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총애받는 어떤 궁정 화가가 될 수 있는 그 후원자가 됐는데 사실 프랑스 아카데미 최초의 여성 화가예요. 최초라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거. 그동안은 이 어떤 그 미술계에서는 남자들이 대부분의 역할을 차지하고 그쵸.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입문시키기 위해서 개정안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탁 정식으로 등록을 시켜버리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불행이 절대적인 왕당파 쪽이었어요. 궁정화가였으니까 네.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때니까 그 혁명으로 해서 왕비하고 왕이 다 사형이 당했는데 그러면 불행 또한 사실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망명을 해요. 파리를 떠나서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12년 동안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하필 그 후원자가 앙뚜아네트야. 아니, 잘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덕분에. 잘 나갔으니까. 근데 또 아니에요. 나가서도 더 잘 살아요. 오. 이게 뭐냐면 망명의 계기가 사실 역설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는 수입 착취를 했던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어허. 맞네요. 그리고 또 뛰어난 어떤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마리 앙뚜아네트의 초상을 그 영향으로 유럽 각국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그 그림을 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녀를 환영했던 거예요. 이야. 그 입소문이 났네요. 네. 찬사를 받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돼요. 네. 근데 그때 남편은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내고 그녀가 돌아오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짐작이 가시죠. 돈 때문에. 돈을 재산 때문에. 잘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12년 만에 돌아오고 그녀도 이제 알만큼 알고 이제 이혼을 합니다. 네. 근데 당시 이탈리아를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사실 큰 행운이죠, 살면서. 맞아요. 그죠? 왜냐면 여성으로서 어떤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좀 억압받던 또 사회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가 망명자라는 어떤 불행을 느끼지만 않았다면 정말 어떤 행복한 성공한 화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사실 그걸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왕비에 대한 슬픔이 이게 너무 컸어요. 나한테 일단 잘해줬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그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어떤 소문 이런 편견들이 좀 많잖아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케이크를 먹어라 했는데 그건 사실 루이 14세의 그 아내였던 그 왕비가 했던 말인데 이게 약간 이제 왜곡이 되면서 그냥 정말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뭐 영화들도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친구도 없고 외로운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이런 불행 같은 옆에 또 좋은 분들도 있었네요. 그렇죠. 엄청난 어떤 잘 나가는 화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녀를 곁에 두었고 그랬던 이유는 조금 더 자유분방했던 어떤 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왕비 또한 그랬고 그거를 또 표현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불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공감이잖아요. 그럼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다 보니까
왕비에게도 인기가 좋았고 그 귀족들에게도 그 여성들에게도 상당히 인기 있던 화가였어요. 아니 근데 우리는 불행을 네. 잘 몰랐어요. 네.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뭐겠어요. 그 혁명 세력에 낳은 어떤 사회 정치적인 변동에 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가 이제 오면서 그 승리하는 그림들, 이제 정치 선동적인 그림들이 막 그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로코코 미술이 뭐 태폐적이다, 너무 타락했다 이렇게 반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족적인 예술을 이제 태폐적인 걸로 만들어 버렸고 여성의 어떤 권리가 사실 프랑스 이때 당시 18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었어요. 화가 뭐 살롱에 의해서 네. 고급 사교장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런데 이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이제 변동이 되고 저지되는 그래서 잊혀지게 된 거죠. 거의 뭐 파묻혔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파묻힌 거죠. 어떻게 되면 좀 시대에 좀 안타까운 화가다 이런 마음도 드네요. 아 그래도 이 시대에 이 정도 성공하기까지는 정말 대단한 어떤 근데 얼마나 노력이 또 얼마나 그러게요. 많은 그쵸. 눈물이 또 있고 그랬겠어요. 그 재능도 있었지만 성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좀 섬세함, 어떤 우울감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인기 있진 않죠. 그쵸. 그죠. 네. 잘 들어주고 또 막 공감해 주니까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미술 치료가 가능한 분이네요. 그죠. 그림 잘 그리고 마음 읽어주고 그러게. 작가님 같은 분이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야, 뭐 우리가 실물을 알 수는 네. 없지만 이 자화상만 봐도 참 사람이 선해 보인다. 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그 마음의 어두움보다는요. 네. 그래도 내보이진 않지만 밝은 면이 더 있지 않았을까. 당찬면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이 그림이 뭐 역설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요. 네. 한편으로는. 아무튼 저는 이 의상과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엘리자베스 루이 비제 르 뷰랭의 자화상 1790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또 작가님이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18세기 로코코 미술을 대표하는 프랑스 여류화가 엘리자베스 루이 비제 르 브랭. 아, 이름 길죠. 그냥 네. 브랭 치시면 됩니다. 뷰랭. 네, 그녀의 대표작인 자화상 1790년에 그려진 그림이요. 당찬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양손에 붓을 쥔 불행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녀가 왼손에 들고 있는 붓은 총 몇 자루나 될까요? 이거 다 보여요? 자, 왼손에 둘, 붓을 몇 자루 들고 둘, 있네요. 넷, 어디 보자. 네. 많이. 예. 네, 다섯,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학대에서 보시면. 네, 총 몇 자루 들고 있는지 정답 보내주세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불행의 자화상 1790년 확인하시고 붓이 몇 자루인지 보내주시면 작가님의 저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딱 1년 후에 나온 자화상이네요. 근데 그 1년 후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그런 시대적 배경인데 그러게요. 이런 자화상이 나왔다는 것도 참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고요한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음. 자신이 바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지금 제 자화상을 그린다면은 참 해맑은 미소를 저는 그릴 것 같아. 저도 소녀로 그리고 네. 싶답니다. 제일 쉬운 건 어플 까셔가지고. 예, 그게 빠르겠네요. 아, 작가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녀의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네.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노래도 반전입니다. 네. 예. 자,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함께 들으면서 오늘도 이윤서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